일편 들어오신 써니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닉네임은 써니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있으실까요? 음? 어떤 기대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미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네네.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구름도사님한테 뿅.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5월 주말에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또 많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난님입니까? 음, 어디로 가야 돼? 네, 날씨 핑계로 몸이 얼어붙은 느낌이라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 강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킹센입니다. 저는 원래 다른 분의 인생에 껴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입이라고 하긴 뭐해도 이렇게 듣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퍼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서포십니다. 파키슨 서포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희님. 네, 안녕하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입이 지금 오늘 첫 마디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좋은 만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 하셨구나. 네. 분당의 김진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분당입니다. 최승희 선생님, 반가워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손자들이 세 명이 오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아무튼 이렇게 첫 만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최승희 박사님, 강사님께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해오신 모양이세요.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책을 좀 보내드리면 책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한 번 수업을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따로 뭐 PPT나 이런 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 선생님들 얼굴도 좀 뵙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파킨슨 연대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시고요. 사실은 김진홍 선생님이 저하고 같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한 도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김진홍 선생님 배우셔도 돼요. 그리고 같이 책 읽으셔도 충분히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책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군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들 뵙자고 하는 시간에 제가 얼굴을 들밀었고요. 뭐 강사로 이런 것도 걱정하시던데 김진영 선생님께 충분히 평생 동안 다 갚아도 못 갚을 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은 김진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회장님께 전에 듣기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파킨슨 환우분들님을 이렇게 상담해 주실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맞을까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 분을 뵈면 뭐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마 초보인 선생님들도 계셔서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발점에 초점을 좀 맞추고 동료 파킨슨 환우분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 의학적 지식들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싶어요. 저는 이제 의학적 지식들은 전혀 모르고 환우분들을 대할 때 기초를 좀 가르쳐 드리면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내드린 책 보시면요. 이렇게 띠 있을 거예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안 책은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그래서 띠지 이렇게 보여지는 띠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네.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삶을 삶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려면 바꿔야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마음을 바꾸려면 바꾸려면 말을 말을 바꿔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환우분들이 몸이 불편해지시면 약이나 주사나 여러 의료적인 처치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못 받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마 모임들을 시작하고 연결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상담에서는 저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개교기념 행사여가지고 강당에서 아이들이 펑킨 축제처럼, 팝처럼 엄청나게 막 무대에 조명 쏘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명 학생이 공황장애로 내려왔어요. 막 손을 덜덜덜 떨고 머리도 막 너무 아프고 막 눈물도 줄줄 흘리면서 선생님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담실로 이제 뛰어왔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주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위급 상황 시에 먹어야 되는 약을 안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왔을 때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말로써 안정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을 앉아 뭐 이렇게 하면 상담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팔에 있는 딥가르라는 스님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6년 동안의 과정에 수요일 날 1시간씩 수업을 들어가서 무료로 수강을 하고 있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스님이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신 게 이 말씀이었어요. 삶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게 살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깨달음을 얻는 길인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배운 스승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말을 바꾸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하나 해볼게요. 때 상대를 공감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공감, 어떻게 공감일까요? 말이 자꾸 끊기네요. 선생님, 제 말이 자꾸 끊겨요? 예. 좀 전에 아,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을까요? 혹시 중간, 끊기면 말씀을 중간, 해주시겠어요? 중간중간 그러네. 우리 저기 듣는 사람들 주변의 그 아니, 그거 마이크 문제인 것 같은데. 마이크 문제일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잘 들릴까요, 선생님? 네. 네. 지금 어디, 제가 가까 이 제가 소리가 뭐야? 회장님 댁에 전하는 소리 같은데. 손님이 많으신가 보다. 선생님 제 얘기가 끊기지 않고 잘 들릴까요? 회장님 음소거 해놓으셔야 될 것 지금은요. 같아. 제가 지금은 잘 음소거 들려요? 할게요. 자, 네.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릴까요, 선생님? 네. 네. 들립니다. 제가 화면에서 조금 멀어지면 소리가 잘 끊기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공감. 싸움을 할 때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같은 환우분들을 만나시면 동감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는, 공감은 너의 입장에서, 너의 생각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동감은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 내가 네 심정을 다 이해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동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감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선생님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동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오늘 수업이 지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담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동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선생님 제가 혹시 채팅창을 옆에 띄워두었는데 채팅창이 선생님들한테도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보이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아, 지금 글을 쓰시는구나. 보여요.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창을 누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써놨는데 제가 공유를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 얼굴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음, 채팅창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밑에 선생님 음, 보시면 가장 아래에 있는 바에 채팅이라고 창이 있는 걸 누르시면 채팅창이 보이시거든요. 제 컴퓨터로는 보이는데 핸드폰으로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써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확인하기, 느낌, 숨은 뜻, 음, 숨은 의도. 그건 예, 안 보이는데. 핸드폰으로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그럼 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가려고 하는데요. 교재를 먼저 좀 보실게요, 그러면. 교재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제2장 한상담 개인 상담. 네, 맞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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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내담자들이 상담을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을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얘기하면, 아, 저쪽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총 온다고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상대는 총 저- 들고 나에게 오고 있어요. 아유, 말이. 말이 중간에 단어가 한 글자씩 안 들려가지고. 키포인트가 팍팍 죽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잠시 이어폰을 좀 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김진홍 이사님, 이름 앞에 숫자가 써져 있어가지고 저 혼자 낄낄대고 웃었어요.
통장 비밀번호인가 보다. 나도 봐야지. 아, 쪽지에 채팅에 사실 확인, 느낌, 감정, 숨은 뜻, 의도, 칭찬, 핸- 이런 핸드폰으로는 안 보이나 봐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 핸드폰으로는 왜 안 보이는데? 채팅창에 들어가면 보낼 대상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탭하여 채팅이라고 써 있는 안내 문자만 보이거든요. 채팅을 일단 한번 해볼까? 선생님들 제 얘기가 잘 들리실까요? 아까보다 훨씬 네, 좋아요. 네. 아까보다 잘 훨씬 들립니다. 나을까요? 예, 네. 방해 없이 잘 들립니다. 아, 이제 방해 없이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이어폰을 꼈거든요, 선생님. 네, 아,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내담자가 왔을 때, 가 저에게 총 들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또 안 들리는 아, 것 같은데 저는 말소리가. 강사님이 약간 뒤로 차라리 가서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들리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희한하게 포인트 단어가 안 들려요. 한 글자씩 안 들리네. 온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네? 총을 쏜다고 하면, 들고 나에게 오고 있어요. 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요? 누가 내담자가. 나한테 걸어오는 상대가 있는데, 내 네. 담자가. 아니, 내담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 다가오는데 총을 들고 오고 있어요. 표정을 먼저 볼 무섭겠죠. 것 같아요. 표정. 먼저 볼 것 같아요. 또 네.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총을 들고 있는 분의 얼굴을 볼 것 같아요. 눈빛을. 아, 네네네. 다양한 생각과 반응들이 일어나시죠? 자, 그런데 친구가 나에게 오고 있어요. 아, 누가 오고 있다. 또 안 들리지? 들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끊겨요. 안 그 들려요. 이상하다 진짜. 왜 꼭 중요한 단어만 그렇게 안 들리지? 그러니까요. 어머나. 총소리도 안 들렸어요, 좀 전에. 처음에는. 예, 음. 전혀 안 들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갤럭시 버즈를 끼고 있는데 다른 어떤 마이크보다도 방해를 안 받더라고요.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데 가서 좀 그렇긴 하네. 그러면 물 좀. 레버도파가 참 신기하긴 해요. 레버도파요? 네, 마법이죠, 마법. 30분 전에 깡깡 얼어 있었는데 네. 아, 오늘은 날이 좋으네요. 어,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경주는 어제 오늘 계속 흐려요. 그래서 지금 아, 천건이 포항도 비는 그쳤는데 아직 흐린 네. 날씨입니다. 서울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어, 날씨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나.
음, 선생님들 죄송한데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 댄스님은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수업한다고 옆에 방으로 왔더니 네. 우리 손자들이 내 방으로 온다고 그래갖고 지 아빠한테 한 대씩 맞고 저 방으로 가. 지금 얻어맞고. 바쁘시겠어요. 손주들 와 있어가지고. 아니 이틀을 와 있으니까 아우, 이거 장난 힘드시겠다. 아니네. 하루만 자고 가야 되는데 이틀씩 아유 이제 체력이 딸려서 사랑도 못 해주기.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 잠깐만. 당황하지 마. 들려요, 선생님. 음소거하시고 댄스님은 이발을 그래 하시니까 헤어스타일에 따라 29 같아요. 20대. 저 19인데요. 19, 아, 제가 18인데 19살. 갑자기 18이 됐어? 김진호 형님이 15이잖아요. 형님이란 맞아. 소리를 하지는 말든가. 나 아이고, 유튜브로 참. 찍고 있을래. 김진홍 이사님은 점점 젊어지고 계세요. 그건 확실해요. 아니, 이게 약간 살이 찐다고 해야 되나? 음, 피부가 윤색하고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살이 찌니까 얼굴도 선생님, 얼마나 이제 제 좋으세요. 얘기가 잘 들리실까요? 네. 아, 지금 아직은요. 시작을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총단에 총을 들고 오면 어떠냐. 맞죠? 네, 이제 잘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은 잘 들려요. 아직까지는요. 네, 잘 들려야 될 텐데. 선생님,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쭉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오는 이상하네. 사람이, 네? 여전히 마이크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다. 제 단어만 핸드폰 안 들려. 카메라에 딸린 마이크예요? 네, 아니요, 이어폰. 선생님, 지금 이어폰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바꿨거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말하면 들릴까요? 지금은 네, 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요.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총을 극박하게.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은 뭐 지금까지 총을 들고 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별 네네네. 반응이 없을 것 같고 꽃을 예. 들고 오면 만약에 이 질문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네. 거겠죠. 응. 저 꽃 속에서 총을 숨겨왔나? 아, 각각 다른 사람이 온다면 제 질문을 잘못했네요. 각각 다른 사람이 오고 있다면. 음,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얼굴을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틀릴 것 같고. 표정을 그렇죠. 봐야죠. 표정을. 오, 삶의 연륜들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사고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 제가 이제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요. 내담자가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가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에서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문제아이거나 그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내담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 첫 장에 3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첫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의 빚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1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한 달에 1,000원 버는 사람이라면 그 빚이 불편하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빚을 안 내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 달에 10원밖에 못 낸다고 생각하면 그 빚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는 거고, 내담자가 가지고 와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상담자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너가 커져 버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진 게 제가 상담하는 관점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신 파킨슨 환우들이 있을 텐데 그 환우들이 너의 문제가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런데 이러한 다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더 문제 해결을 잘 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게 제가 만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너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어. 있는데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훨씬 더 키워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39페이지에 써놓은 한 상담, 개인 상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제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개인 상담 모형인데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에 오를 때는 지도가 있어야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어딘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돌아갈 건지 다시 올라갈 건지를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지도를 주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의 이론에 따라서 지도가 없이 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현재 학교 상담사로 시작된 지가 한 18년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교 상담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교사라는 명칭도 없었을 때 제가 학교 상담사로 들어갔던 거여서 거의 초창기 단계여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이론들을 공부하라는 너무 많은 방향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상담 선생님들이 공부만 하다가 학생들을 도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도를 만들어 놓으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를 잘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가 어떻게 표시가 되시면 보냐면 선생님들 40페이지로 넘어가면 40페이지로 넘어가면 막 복잡한 표가 한 장 있을 거예요. 그 표 네. 한 장으로 제가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는 총 5단계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돼야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를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표를 가기 전에 옆에를 보시면 41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41페이지를 가면 내담자의 유형이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찾으셨을까요? 자, 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의 3요소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냐고 라고 물었죠, 선생님들. 그럼 뭐지? 라고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강사가 나한테 뭔가를 질문하려는가 보다, 뭐를 알려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낌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4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바로 축에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로 축에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를 통틀어서 보시면 행동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도 플러스 생각도 플러스인 내담자가 오면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책 뒤에도 설명을 해놨듯이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감정도 편안해서 선생님 저는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가 상담실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친구한테는 네가 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너의 방법을 응원만 해주면 되고 지지만 해주면 돼요.
근데 생각과 감정이 바른 상담자들이, 아니, 내담자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상담실에 왜 오냐면 이 친구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더라고요. 하나는 응원이 필요해서, 또 하나는 쉼 필요해서. 그렇게 상담실에 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선생님들을 예를 들면 파킨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선생님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 자꾸 제가 성장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 선생님 그게 우리가 처음에 환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원망도 스럽고 내 생활에 대한 반성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등등의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거라고 하는 마음들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그분들을 응원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보신 많은 선생님들은 제가 특별히 돕지 않아도 위임이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동 연대를 이뤄가시면서 잘하고 계시는 위임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이에요. 두 번째 창으로 넘어갈게요.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인데 이 내담자들은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도 매일 해야 되고 내 몸을 이렇게 할 때 좋아야 되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좋아야 된다는 방법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병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방에서 나오기도 싫고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감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아마 선생님들이 도우셔야 되는 많은 환자들이 이에 속하지 않는 생각이 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를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지금도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요, 엄마랑 싸우고 나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감정을 풀어주는 상담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지도가 필요한 내담자인데요. 이 지도가 필요한 내담자들은 저는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이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수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제 치료를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치료와 어떤 약이 필요한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거를 하셨던 분들의 미리 사례담을 좀 듣고 싶어요. 하는 그 파킨슨 환우분들은 아마 지도가 필요한 파킨슨 환자분들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리더십이 필요한,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환우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 상담과 지도가 두 개 다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지도 없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고, 어떤 약이 있는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서 그 환우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기영 선생님도 상담 공부를 꽤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위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 방법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상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 배우라고 하냐면 심리과에 가서 배우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도는 교육학과에 가서 배우렴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리더십 필요한 사람들은 경영학과에서 배우렴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코칭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담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봐서 내가 절차를 건너뛰거나 현재에 머물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지도를 하다가도 다시 상담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순환형의 모형들을 제가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40페이지에 표로 가시기 전에 제가 채팅창에 보여드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채팅창에 혹시 보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지고 지워져 버렸는데, 혹시 선생님들한테 있으실까요? 사실 확인, 느낌 다 감정. 지워져 버렸을까요? 있는데요. 있어요? 전 없어요. 사실 채팅창은 확인, 떴는데 이게 안 보일까요? 네, 사실 확인, 네. 느낌, 감정, 네. 숨은 뜻, 숨은 의도, 네. 칭찬, 인정, 지적, 대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 교재 몇 페이지에 가시면 되냐면 221페이지에 듣고 받아들이기로 가시면 됩니다. 듣고 받아들이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써니님이 여기다가 듣고 받아들이기에 여러 가지 어, 5단계의 이야기들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공감을 하려면 적극적 경청이라는 5개 단계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1번이 사실 확인, 2번이 느낀 감정, 3번째가 숨은 뜻, 숨은 오도, 4번째가 칭찬 인정, 5번째가 지적 대결입니다. 상담자에게 이 5가지가 다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회장님? 네. 네. 음, 아까 제가 이렇게, 음, 오늘이 어떠셨어요 했더니 손주들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예. 아까 잠깐 손주들의 소리도 잠깐 들렸는데요. 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 일단 오면은 뭐 힘든 거는 그 생각이 안 들고요. 오면은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네. 오면은 뭘 해줄까 하고 뭐 하여튼 좋은 생각만 들어요. 아, 회장님 말씀은 손주들이 오면 설레이고 네. 기쁘고 즐겁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네. 힘도 있는데 네. 하는 생각보다는 뭘 해줄까라는 마음이 먼저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상담을 할 때는 가 하는 얘기를 요약, 반복 또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이 상황이 1번과 2번이에요. 사실 확인하기와 느낀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설렜다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렜다는 단어를 추가해가지고 회장님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잘 읽었을까요? 단어가 지금 안 들려가지고 제 얘기가 또 안 들릴까요? 앞에 제가 예. 설렜다는 단어를 회장님이 쓰지 않으셨는데 제가 다시 사실 확인을 하고 느낌을 읽을 때는 손주들이 오니까 설레이시는 모양이세요. 이렇게 하면 설렜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얘기가 맞을까요? 맞아요. 예. 네. 잘 그래서 읽어주셨어요. 예.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감정을 넣고 선생님 말씀은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하면서 사실 확인해 주시는 작업들을 해 주시는 게 대개 상담에서는 중요한 1단계의 단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동료 상담을 하실 때 들이 간과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 그 얘기를 저처럼 사실 확인하거나 감정들을 읽어주지 않고 그렇구나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지금 이 얘기를 잘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듣는 최고의 얘기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만 제 말을 알아들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내담자들 중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내일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내담자들인데, 왜 그렇게 내담자들이 그 얘기를 반복할까요? 의도가 혹시 전달 안 됐으니까.
의도가 전달이 안 됐으니까. 오케이. 또 선생님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또 감정을 읽어주지 않았어요. 어, 의도, 감정. 다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처럼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내 말을 너가 알아들을 때까지 난 계속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고 그럴 때 이런 느낌들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선생님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막 마음이 급한 저 같은 만나는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반차랑 휴가 내고 상담실에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선생님 뭐를 하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끊으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를 제가 선생님 잠시만요 이렇게 끊으시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지 혹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정리해가면서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정리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 회장님, 아이 손주들이 온다고 할 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시니까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설레는 마음들이 있으셨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고 추임새만 넣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상담이지만 거기서 상담이 전문적으로 향하려면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을 읽어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째는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담자가 이야기한 숨은 의도가 있어요. 한국의 말은 단계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에요. 연애해서 결혼하셨을까요, 다들? 연애 말씀하니까 이렇게 빙긋 웃으시네요. 좋은 시절이셨는데 살아보니까 아닌가요? 네. 연애를 할 때 상대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와요. 오늘 달이 유난히 밝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보고 싶고 설레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가 참 좋아라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내담자가 이렇게 돌려서 하는 얘기를 상담자가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말은 이 말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례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담하는 친구가 자해를 해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만나는 환우분들도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자해를 하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해를 하는 친구에게 제가 어떨 때 자해를 하게 돼? 어떤 게 가장 힘들어? 네가 뭐가 제일 불안해? 라는 질문들을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도 양육권을 포기했고 아빠도 양육권을 포기해서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는데 이 화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가 칼로 제 팔을 그었더니 빨갛게 피가 나는데 이 피를 보니까 불안함이 줄어들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표면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자해를 했다의 내용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숨은 의도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그 자해를 한 다음에 네가 긴 팔을 입고 다녔어? 팔을 내놓고 다녔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랑도 같이 밥을 먹고 아빠랑도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자해 흔적을 반팔을 입고 다녔더니 때문에 못 볼 수 없었는데 엄마도 아빠도 제 자해 흔적을 알면서도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아빠랑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면서 아빠는 내 팔에 자해가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보긴 했으나 뭐라고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모른 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분노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식탁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엉엉엉엉 울면서 아빠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빠가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어서 전문가한테 가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상담실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해를 했는데 네가 깊은 의도는 엄마 아빠가 네 심정, 지금 네가 아무도 양육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 심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자해를 한 거고 그걸 엄마 아빠가 알아주길 원하는데 몰라서 속이 상했다는 얘기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은 알아주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상처를 보고도 저를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하면서 충분히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충분히 많이 울고 가도 돼. 우는 건 이렇게 애들이 소리내서 우는 것들을 못해서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울 곳이 없고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울면 상대가 더 힘들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생각 때문에 많이 못 울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한테 너의 깊은 의도는 너의 심정을 너처럼 알아줬으면 좋겠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그 행동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 쌤 칭찬 인정으로 넘어갔어요. 칭찬 인정했어요. 네가 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님께 너를 알리는 수단으로 네가 이렇게 식탁에서 말을 꺼내서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칭찬을 해줬고 지적 대결도 했어요. 네 진짜 의도는 엄마 아빠가 네 심정을 너처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는데 네가 하는 방법은 자해라는 방법이었거든. 그 방법이 옳았을까 옳지 않았을까? 그 방법은 너한테 도움이 됐을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적 대결을 했고, 아, 선생님, 제가 진짜 이 숨은 뜻 숨은 의도를 찾아주니까 내가 진짜 마음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안한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제 몸에 상처를 흉터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했던 건 옳지 않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가 아이의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의 단계는 실 확인, 느낌, 숨은 뜻, 숨은 의도, 칭찬, 인정, 지적 대결의 한 단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단계들은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는 진행을 할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실습하는 과정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입 밖으로 꺼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체 상담의 프로세스를 아셔야 이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그 적극적 경청,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돌려주는 말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말을 바꾸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사례 하나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는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까 아이가 칭찬 인정을 해주셨다는데 네네. 방법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볼 때는 넌 진짜 적극적인 것 같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이 우울한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울고만 있을 텐데 너는 엄마 아빠한테 이거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한테 이 상처가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게 네가 네 심정을 알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 라고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칭찬할 땐 조금 이따 이제 뒤에 책에 나올 텐데요. 칭찬할 때는 사람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지적할 때는 사실 지적하셔야 돼요. 중요 단어가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많이 들어가요. 될것 칭찬할 같은데. 때는 뭐라고요? 칭찬을 할 때는 사람을 칭찬하시고요. 네. 아, 지적을 할 때는 사실 지적을 하셔야 돼요. 뭘 지적이요? 지적을 할 때는 사실 지적하셔야 돼요. 아, 사실? 팩트를 지적하셔야 돼요. 네? 다시 단어가 안 들렸어요. 팩트 팩트. 지적하셔야 돼요. 사실. 사실. 칭찬은 사람을 칭찬하고 지적은 사실, 팩트를 지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조하는 단어가
팍 음, 하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아, 제가 말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건 아니고 마이크, 마이크가 마이크가,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다음 수업에 마이크를 좀 괜찮은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안 들리시면 계속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응. 네. 칭찬할 때는 칭찬하라는 내용은 이해를 하셨고, 지적을 할 때는 사실 지적하라는 내용을 이해하셨을까요? 안 네. 들려요. 네, 속으로 네. 아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지, 안 들려요. 칭찬을 할 때는 사람을 칭찬하고, 지적을 할 때는 사실을 지적하시라는 말씀은 들렸을까요? 지금은 네. 들렸어요. 들립니다. 이번에는 아, 들렸어요. 좀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 될까요? 그 선생님 방법이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까지 해만 너의, 해서, 예, 칭찬을 칭찬까지만 해주고, 해서 이 그런, 친구가 충분히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지적까지 하지 안 가셔도 되는 게 아, 너무 좋아요. 예, 지적을 예. 꼭 이 5개 단계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하면 어떤 것이든 갖다 쓰시면 돼요. 예, 예.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또 궁금한 걸 질문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칭찬을 했는데 네. 그래도 반응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칭찬을 했죠. 했는데도 내담자가 시큰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사실 확인하기, 느낀 감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음,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너는 나의 칭찬이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혹시 들리니?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방법에는 내담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MBTI 선생님들 요즘 다 유행이잖아요. MBTI에 따라서 칭찬하는 방법이 내담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지적하는 방법도 내담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칭찬 인정하고 지적 대결하는 이 성격을 다루는 것도 사실은 에서는 거의 학기 수업 정도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책이 제가 한상담 잠깐만요. 좀 찾을게요. 한상담 매뉴얼에 부록에 또 실려져 있어요. 이 성격에 대한 것도 성격을 가지고 칭찬 인정하는 것까지 선생님들께 기회가 되면 또 수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 오늘 벌써 50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수업한 거에 대한 질문이 다른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근데 한상남이 더 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처음에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 조금 느낀 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기보다 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조금 새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더 해보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예. 굉장히 스마트하신데요? 이게 문제 빠르게, 해결에, 저는 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네. 근데 요거는 문제 해결보다 관계의 중요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포님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 사례 네, 관리 쪽에서는 그 사례 관리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아주 그냥 저 약간 쇼크, 뭐라 해야 되나? 어디 네. 띵 했어요. 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할 수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처음에 초보일 때 상담 이제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담자의 문제점을 막 100만 가지 써가지고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상담 초보자일 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 내담자 칭찬할 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띠로리. 저는 문제점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내 남자를 그래서 어떻게 살려낼 건데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면 걔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상담실에 지금 저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선생님 애들하고 상담 시간에 애들이 선생님하고 상담만 하면 방방 떠가지고 무슨 상담 시간이 깔깔깔 웃니라고 상담실 밖에서까지 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에 저희가 문을 되게 자주 고쳐요. 왜냐면 애들이 확 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되게 공손하고 재밌고 얼굴이 확 펴서 나가요. 왜냐면 제가 시간에 칭찬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했어? 너 진짜 착착이다. 야, 문 박차고 들어오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애들의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해내기 때문에 애들은 막 화나고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왔다가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즐겁고 신나고 내가 이렇게 우는 것도 괜찮아. 상담실에 오는 것도 잘했어라고 제가 엄청 많이 칭찬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상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생존해내게 숨쉬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맞을까요? 네. 숨쉬게 하려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울할 때 울어도 돼라고 얘기하고 허용하는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상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잠깐의 기술일 뿐이고 선생님들이 그 마음으로 가시는데 이미 그 마음들은 너무 충분하세요. 그래서 상자와 동양의 상담자들과 서양의 상담자들이 싸웠어요. 뭐를 싸웠냐면 서양의 상담자들은 상담자들이 말을 훈련해야 된다고 했고 동양의 상담자들은 말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게요? 싸워서 동양이 이겼게요? 서양이 이겼게요? 동점. 서양이 마음이 이겼습니다. 이겼죠, 마음이. 말이 이겼습니다. 말이. 마음은 평생도록 닦아야 되는 거고 마음이 해결이 되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훌륭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전달하는 도구인데 전달하는 도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양의 모든 학자들이 말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에 모두 다 손을 들었고 서양의 학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주사나 약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자, 그 예로 뭐가 들냐면 저희 오빠는 저하고 성격이 굉장히 반대인 사람이거든요. 못 다녀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칭찬 훈련을 하면서 제가 가장 싫은 사람을 칭찬을 해서 그때 당시 오빠랑 맨날 제가 대학생 때여가지고 막 엄청 파이팅하고 붙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를 칭찬을 하래요. 아, 제일 싫은 사람 우리 오빠인데 오빠를 칭찬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집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빠가 와야 교대를 해줘야 다음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과외를 하고 있어서 과외 시간에 맞춰서 과외를 가야 되는데 오빠가 와야 교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1시면 우리 오빠는 1시에 씻으러 들어가요.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씻느라고. 왜 안 오냐고 얘기하면 씻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런 오빠를 제가 칭찬했죠. 한결같고 꾸준하고 변함없고. 자, 어떤 상황에서 웃기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담자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고 변함없고 꾸준한 우리 오빠를 이렇게 계속 칭찬하다 보니 지금은 제가 강의에서도 웃으면서 우리 오빠가 이래요라고 얘기하면서 오빠랑 사이도 되게 좋아지고 오빠랑 사이가 좋아지니까 야,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맛있는 거 하는데 너네 놀러 올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빠가 밥 먹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마 근데 그때 칭찬하는 것들을 오빠로 놓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태까지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인생이 꼬였을 거, 가족 간의 화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담자들을 칭찬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내담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재미나고 신나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가야 되는 게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강의를 하면 될까요? 8시까지인가요? 8시 반? 15분
정도. 15분까지만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하는 내담자도 있지만 느낌이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분히 내용을 하셔야 되는 우울한 내담자들, 불안한 내담자들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느낌이 잠깐 가셔보시면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들만 좀 짚어드리면 느낌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담자가 느끼는 느낌에 정도가 있어요.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있고 설레다고 말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그 내담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는 불안이 100인데 자는 불안하겠다 하는 느낌을 2, 30만 받으면 내담자는 아, 나는 이렇게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선생님은 내 불안을 20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받아주실 때는 내담자가 원하고 내담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의 크기를 그만큼을 공감 수용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느낌에는 네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나와 너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 너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감정, 상대가 상대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파킨슨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나 스스로에겐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가요, 선생님들? 그리고 한편 시원하기도 해요. 이 증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아, 파킨슨이어서 내가 이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구나라고 진단을 받기 시작하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너라는 곳에 나의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나를 받아주는 고마운 마음도 들고 내가 이래서 그랬는데 어떤 때는 나한테 화내고 내가 빨리 걷지 못한다고 화내고 짜증하는 그들한테 원망의 마음도 들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들도 여러 파킨슨 환자가 안쓰럽기도 하겠죠.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아이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생긴 게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도 스스로도 안쓰럽고 이렇게 상담에서 보여지는 느낌을 향하는 감정을 향하는 방법은 네 가지의 화살표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내담자들이 이렇게 막 그걸 혼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금 파킨슨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회장님 스스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도 되시는 심정이어서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도 있으신 반면에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에게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상담자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떼서 분리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면 내담자는 네, 선생님 제 마음이 그랬어요. 복잡했던 제 마음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면서 제 심정을 제 마음처럼 이해해 주시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의 네 가지 차원도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들하고 하나하나 실습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네, 감정이 100이면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20만 받아들여요. 100을 전부 아,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 100에 네, 침잠을 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게 네, 뭐라고 근데 상담의 기본이 100을 100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팁이에요, 선생님.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 선생님들 청소년들을 상담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가족들을 상담하실 때 저는 100은 105로 받아요. 청소년들은.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조금 텐션이 높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보다 너의 아픔을 더 많이 받아들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울 거야 하면 아이들은 사실 안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울 때 저는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아픔을 나는 이게 선생님, 애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같은 애들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 그런 아이들이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한테 그 말을 하진 않지만,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면, 이 맨날 이런 애들 얘기 듣는데 이게 지금 눈물이 나요? 나는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 상처기를 내고 나한테 왔을 것 같아. 사실은 너에게 상처가 있는 이 자해한 친구들이 오면 이 상처는 네가 몸에다 낸 상처지만 네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난도질 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늘 놓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선생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늘 안 되는 거. 네, 네. 지금 아까 우리 써니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네. 이제 진단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처음 통화를 하면, 네. 당연히 그렇다. 너무 힘들 순간이다라고 하지만, 그 네. 감정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게 되면 손이라도 잡고 같이 이제 제가 잘 울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우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공감을 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전화 목소리로 건너가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감정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와 버렸다라는 생각에 저도 백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10이나 저 사람 느낄까? 이렇게 건너갈까? 전화상으로 건너가는 거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워요. 한기영 선생님 말씀은 오늘 제 수업을 들어보니 상담 선생님은 감정을 내담자가 느끼는 크기에만큼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담자의 크기를 그만큼 못 받아내는 게 늘 안타까웠고 중요 포인트가 거기서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시고 선생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게든 처음 시작하는 내담자들을 전화 상담이지만 내가 같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이해하고 잘 받아줘서 그 내담자가 지금의 상황을 잘 받아들여서 건너뛰어서 우리처럼 지금 받아들이면서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게 하는 것들을 잘 돕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상담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사실 확인, 느낌, 스문오도 칭찬, 인정까지 이렇게 쭉쭉 과정을 지금 쭈르륵 보여드린 거거든요. 특히나 전화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면 눈 마주침, 몸의 태만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전화 상담은 특히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당신의 말은 이런 거지요. 지금 너무 좌절스럽지요. 너무 괴로우시죠. 정말 참 심정이실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내담자들이 상담자가 저쪽에서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셔야죠. 그렇게 참담한 심정에도 어떻게든 선생님들 가족을 위해서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하신 거 아니세요. 선생님 진짜 좌절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어쨌든 건강하게 뭐라도 도움이 되게 내 생활을 가족한테 피해 안 되게 잘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계속 그냥 좌절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계실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하나 해보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하면 지적 대격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기영 선생님 답이 좀 되셨을까요? 답은 됐는데, 뭐, 그 과정을 다 거치는 지적 대결까지도 못 가면서, 네. 충분히 읽어주는 단계가
더 저도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오늘은 선생님들이 전문 기술을 배우셔야 되니까 자꾸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한 걸 조금 더 수련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을 선생님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알았구나. 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역량을 키우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까 서포님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부족한 걸 뭐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있지만 내가 무엇을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역량을 키워드리려고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관점을 자꾸 변환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잠깐만 다시 누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회장님 아니실까요, 질문? 네. 음, 음. 우리가 지금 이제 동료를 상담하는 그 장점도 있잖아요. 네, 네, 엄청 장점도 많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성향이 그런지 제가 너무 좀 씩씩한 편이에요.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씩씩해 보이시네요. 씩씩한 쪽에 이제 내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 못 해주는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얘기를 네,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러는 면에서 공감이 오히려 반대로 네, 동료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있어서, 나를 거기다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도 동료 상담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상담을 시작하면 선생님 상담은 공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지 않고 동감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그렇지. 선생님들이 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동감을 해버리면 저쪽에서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파킨슨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우리 회장님처럼 씩씩하신 분들은 그래, 이제 알았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막 이렇게 가시면서 내가 힘들지만 나 나가서 운동도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씩씩하지 않은 내담자들일 경우에 굉장히 좌절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 지금 우울하게 있을 때야 빨리 나와. 나랑 운동이라도 한번 해. 라고 하지만 상대는 그게 공감처럼 들리지 않고 폭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감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도 자조 모임을 하는 곳에 이제 강의나 이런 걸 나가보면 그들도 사람들이 와서 나도 우리 자식이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물론 정말 기가 막히죠. 하느님이 다 말할 수 없이 다 가슴에 묻는 부모들이겠지만 다 다르거든요, 사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부모가 갔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 너도 이렇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담에서 중요하게 어, 않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내 것에 빗대어서 동감하는 태도를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안 되고 내담자의 네 입장에서 지금 네 심정이 지금 네 마음이 지금 네가 이렇다는 거잖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상담 내담자가 앞장서서 가고 상담자는 반발 자국만 뒤에서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조금 언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언제 지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도나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내담자가 편안해져서 방법을 찾을 때. 그럼 선생님,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많이 위로가 됐는데 저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거나 이 내담자가 그래도 눈물을 좀 그치고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있겠다 싶을 때 도움을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먼저는 감정의 안정을 시켜놓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료 상담사라는 우리가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네, 공감과 동감에서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상담 네, 네. 시작에. 그래서 음, 공감에다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내 네. 감정, 내 생각, 내가 겪었던 거 내려놓고 맞습니다, 선생님. 공감에다 마음을 빗대야 될 오늘 것 같아요.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정말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상담을 하면 내 마음이 요란한 날은 상담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상담실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내 마음을 텅 비워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요란한 날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 가정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담자들한테 부탁해요. 있잖아, 너무 미안한데 너네가 되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상담을 와줬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늘은 너하고 상담을 온전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온전히 오늘은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취소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상담실에 가면 오늘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하고 아침 안 먹겠다고 뭐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제 출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온전히 얘네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내 마음을 텅 비워서 너희들의 감정의 찌꺼기를 선생님이 받아낼게 하는 마음으로 예약된 상담자들의 내 마음 그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챙겨보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없이 자를 턱 비우게 하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리고 많이 이것들이 받으시죠? 되면 깨달음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냐고요? 네.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도의 길을, 흑도의 길을. 선생님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땐 엑셀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도 초보 상담자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무서우니까 같이 밟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떼야 될지를 모르니까 같이 밟으면 제대로 고장이 나고 나는 내 몸대로 막 엄청 몸살이 나는 단계. 아마 초보 상담자들은 2단계일 텐데 저는 선생님 이제 상담이 한 20년 차 되니까 체력적인 앉아서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체력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상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단계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아, 10년 선생님 정도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어요. 나 진짜 힘들어. 어, 파킨슨 증상 이래 이래서 힘들어. 나도 그래, 나도. 너무 그럴 때 너무 힘드시죠,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성 그래, 많이 너무 해요. 힘들지. 나도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보다 나도 힘들더라. 이거 이렇게 말투를 바꾸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 그 선생님, 저기 잠깐만 질문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제가 선생님, 근데 상담을 약속된 할 수, 15분이 끝났는데 저 계속해도 되나요? 아, 네. 그 네. 선생님 1분만 시간 주세요. 네네네. 제가 뭐 질문하고 싶으냐면 제가 굴속에 3년 있었거든요. 물? 그게 저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를 삶을 네. 바꾸려면 마음을 바꾼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바꾸거든요. 혼자 누가 해내셨어요, 옆에서, 그거를? 예, 누가 옆에서 바꾸라 소리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지 감동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바꿨는데 제가 네네. 바꾸고 제가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시고 싶으세요, 상담을? 돕고 싶으세요? 돕는다기보다가 만약에 이제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나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고. 걸리셨는데 3년 너무 힘드셨죠? 지나가 보면 힘든 건 없었는데 당신 어떠셨어요? 그때도 뭐 무슨 일을 하긴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드시고 심리적으로도 동굴에 갇히셔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시간이 3년이셨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선생님처럼 3년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시간을 2년이나 1년이나 한 달로 줄여주시는 게 낫겠어요? 줄여주는 게 낫겠죠. 나오니까 네, 좋아요. 나오니까 좋은데, 그때 그 네, 동굴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지 네, 나쁜지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너무 싫었으면 빨리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느 네. 순간서부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안 보는 게 잠깐만요. 편해요. 선생님, 잠시만요. 자, 우리 예, 공부를 해야 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예, 자, 이 알겠습니다. 내담자는 이 3년 동안 동굴에 갇혀 있는 케이스는 내담자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그거는 자, 지도가 41 필요한가요?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내담자 어디 유형에 해당이 돼요? 저요. 지도예요, 상담이에요, 리더십이에요, 위임이에요? 상담. 제가 써놓은 거는 지도라고 써놨거든요. 지도는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동굴에 떨려갖고. 갇혀 있어서 자기가 지금 힘든지 어쩐지 피곤한지 이게 괴로운 건지도 모르는 내담자는 리더십에 해당되는 내담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3년 동안 사람들도 안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볼 때. 대답을 좀 해보시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저 서포님 3년 전 행복해 보이셨나요? 못 아니요. 봤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자신이 힘든지 어쩐지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내담자를 이렇게 도우실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 내담자예요. 그런데 가장 알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네 상태가 이래. 너가 지금 힘들었어. 서포님이 사람도 안 만나고 몸이 힘든데 내가 괴로웠고 근데 아까 서포님이 3년 동안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면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셨거든요. 힘드셨던 시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상담을 하는 것보다 서포님이 내담자들을 상담하면 그래 살던 내가 있는데 혹시 너가 원하면 내가 너의 그 시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여주고 싶고 너의 그 시간을 한 달로 줄여주고 싶은데 혹시 나에게 그 시간을 허용해 줄래? 라고 하면 내담자들이 서포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겠죠. 멋있겠죠. 네. 제가 지금 서포님에게 지적 대결을 했나요? 공감 수용을 하면서 숨은 뜻 숨은 의도를 계속 찾아냈을까요? 뭔가? 공감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서포님 제가 뵈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혼자 그 3년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발점을 내디디셔서 이 아침 귀한 시간에 이 일들을 하시고 오늘 수업도 내가 어떻게든 내담자들을 돕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서포님을 지금 뵙고 있고 이 수업에 주민대도 감정적인 접촉까지 되셔가지고 지금 눈물도 흘리면서 선생님 배움을 찾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놀라워요, 서포님. 아까 질문에 제가 답을 감히 하자면 선생님 누구보다 더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좀 감사해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많은 분들한테 나도 이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위로와 큰 공감이 되실 분 같으세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약속된 시간이 제가 6분이나 지나가지고요. 다음 토요일에 회기를 한 번 더 연장을 할까요? 네. 네. 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는 얘기가 아침형 인간이시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침은 또 괜찮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또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모두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다음에 한 번 더
적어도 회사 동의합니다. 있으면 또 부담스러워서 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 나갈 테니 선생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이, 선생님 혹시 제가, 이 수업을 좀 계속하게 되면 오늘 수업하신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요라는 거를 좀 안내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회장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조금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근데 또 한번 되짚어 가는 것도 또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또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환우와의 관계도 유지도 하지만 일단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감정적인 대립 없이 편하게 감정들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남편이 가장 큰 최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이나 읽어줘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가까이에서 먼저 마음이 편해야 뭐 전화 건너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도 맞습니다. 한번 짚어주시면 가족 관계? 가까운 사람, 가족 내에서의 조금 더 편하고 자, 성격 유형을 좀 아시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좀 더 편안하게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한기양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고 혹시 수업이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오늘 느낀 점, 네네네네.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구나. 그래서 숨은 뜻 숨은 의도는 상담사를 내가 과연 해도 되는가? 그 숨은 뜻 숨은 의도는 뭘까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아니, 게으른 거 아닐까? 서포님이 게으른 3년 보다도 거? 동안, 잘하고 싶다. 오, 서포님 완전 대박이에요. 3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너무 아픈 것보다도 나도 네. 모르게 나도 제가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자꾸 울지? 써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는 써님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거든요. 이런 성격 유형은 A세요, A. 그런데 저런 분들은 감정의 공감을 서프님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하세요. 그래서 팩트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근데 네. 이것들은 상자가 스스로도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죠. 그 속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은 이미 환우이시기 때문에 환우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그리고 사실은 의사들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켜만 보고 본인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르는데 선생님들은 더 잘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못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기로 하고 같은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제가 마이크를 좀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뵙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저만 그래요? 소니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럴까? 그럼 다행이고. 사람 성격이 다르니까 나는 저도 성격이 그래요. 좀 염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저도 써니님처럼 그렇게 쿨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건 감정이 쿨하고 다른 거예요. 야, 그래요. 느끼고 있는 게 제가 느끼는 한계예요. 말하자면 지금 어쨌든 2019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왔고 특히 최근에 작년 올해는 대화하고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들어줄 여력이 내가 안 되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공부 좀 하고 내년에는 정말 열어주고 들어줄 자세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 욕구가 저도 크고 제가 덧붙여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한다고 들어와서 두 통화를 하고 한 시간 반 지나서 나갔더니 네가 의사냐, 네가 약사냐,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고 뭐 다 맞는 말을 엄청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는 말이 반 울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확 웃으면서 그 이후로 오히려 저한테 좀 많이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칭찬이라는 거가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남편을 일단 칭찬을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인데 제가 남편이 뭘 해주면 땡큐 땡큐 했더니 이 아저씨가 언제부턴가 제가 뭘 해주니까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전달이 되고 내가 하는 만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서포님 뭘 보여주시려는 건지. 궁금한 게, 흰슨, 아까 서포님 그거를 듣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웅녀구나, 웅녀. 웅녀. 아우, 그러니까 나랑 역시 백이민족 웅녀. 지도, 킨스님도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한 건 원래 아니네. 19살이니까 19살 감정.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담을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 경지에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서포님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보면 제가 봤을 땐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지나고 나와버리니까 그거를 충분히 못 읽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써니님도 충분히 그 과정을 지나오게 뭐 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한이님이나 구름도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는 구름도사님 충분히 그 긴 터널을 지나오셨고 그러니까 나하고 대입을 시키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나도 이랬는데 왜 너는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러면 상담 못 하지. 서포님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안 보여요, 소포님. 저 요거 끝나고 이재명이 보이더라. 안 보여. 이재명이 아니야. 이재명 아픈 사람 신경 써주세요. 아픈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아픈 사람 오늘 신경 여기 써주세요. 선산시장에 오거든요. 이재명. 그러니까 누굴 지지하면 안 되니까. 공약을 보여주는구나, 공약을. 나는 심각해. 제 말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요. 제가 친구가 이렇게 써니님 제가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게 시간을 또 잡아먹는데 제 얘기만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시골에 온 게 사실은 제가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센터를 만들려고 여기 설계를 하고 허가를 내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이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게 귀찮은 기라 모든 게 그래가지고 굴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공부를 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좌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굴속에 있는데 그 굴속에 있는 자신이 뭐 그렇게 막 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 파키스탄 옆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기 카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대구 가르쳐 줘가지고 향락님 알게 됐고 내가 내 발로 향락님을 찾아갔어요. 경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또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감정이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내 자신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이고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네. 스포터즈님 모든 인생 그동안 살아온
그런 경험, 그리고 재정 능력, 그리고 배워온 것을 어떤 그 포부를 펼치려고 시골에 갔고 터도 잡고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파킨슨 진단보다 그런 모든 인생을 걸고 했는 그 미래가 무너지는 느낌이 파킨슨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 예, 파킨슨에서 그 미래가 무너지는 그 느낌에 본인이 예, 무너지는 생각이 더 큰 게 아닌가. 예, 맞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향나님을 알았다면은 거기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파킨슨이라는 게 이제 약도 없고 완치약도 없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다 접었거든요. 접고 나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향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왜 접었지? 이런 생각을 요즘에 내가 해요. 아직 그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한 번씩은 그때 내가 왜 접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지나가 버린 거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후회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대로 이 생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1년은 아니고 한 이제 8개월 다 돼 가는데도 늘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그때 그렇죠? 이야기하면은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저 그래요. 같은 경우는 캠핑 장비들이 필요 없다고 다 나누어졌다가 아,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그 그래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에피소드 들으면 재미있게 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반성의 그때는 시간이에요. 반성의 시간. 석포님 충분히 이제 파킨슨도 알고 그 전에 성령님 제가 한번 다시 계획했던 해볼까요? 네, 당연하죠. 그 전에 계획했던 거 거기다가 이제 파킨슨까지 알았으니까 더 단단해지신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하면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가 좀 저한테 약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약속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또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또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우니까. 이게 그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또 중원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중심은 네, 내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 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선희님 아까 뭐 알겠습니다.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 응. 그러니까 오늘은 반성의 시간이라고 친구가 힘들다고 나한테 토로를 할 때도 그 어찌됐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항상 네가 그거를 이겨내야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고 되려 내가 반성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도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저 상,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상담 써니님한테 배우는 거는 뭐냐면, 배울 똑같은 게 있, 파킨슨이라도, 써니님은 얼굴이가 항상 웃는 얼굴에 또 밝잖아요. 근데 그분도 분명히 아프실 건데, 근데 그런 면은 또 저한테 없거든요. 저는 얼굴이 이제 늘 굳어 있었고, 지금도 많이 굳어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러면 또 제가 또 써니님한테 배워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이렇게 파킨슨이라도 좀 웃어보자. 그러면 얼굴이 지금이라도 좀 안 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예. 오늘 포인트는 3년 뒤에서 포토전이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3년 진호 형님하고 한희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죠. 하나님, 김진호 아, 예,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동생이라니까 15살.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한옥이다 보니까 약간 상담의 내용이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에휴. 그리고 지금 또 써니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가 너무 냉소적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써니님하고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상담도 타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타입의 상담사가 있는 것처럼 아니, 그게 이게 아니라 나는 써니님은 그래서 써니님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 서포님은 상담사 서포님 쌤이 근데 스타일로. 100은 100이나 105로 받으래잖아. 그게 룰인가 봐.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선생님 의견도 우리는 그냥 교육으로 듣는 거지만 우리가 할 때는 좀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마 강압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게 되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따위냐. 이 식일 거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위로해 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위로 위로가 아니고, 아니고, 아니, 저는 또 제가 파킨슨 그런 면을 못 환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 파킨슨 환자가 소포님한테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써니님한테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네, 그러죠.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각각에서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든 그분은 필요한 거죠.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 아침에 맨날 이 시간이면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게 제가 잘 듣는 게 약하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쪽인데 오늘 그 내용 이제 이미 공부를 하는 거고 해서 조금 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써니님이 써니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상담 기법에 보면 말을 바꾸라고 말을 바꿔야 내가 변한다는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를 되돌려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 되돌려주는 그런 그 말을 하면은 그렇게 툭툭 말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대방이 받는 그 느낌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 그래서 톡방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톡방에서 근데 다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향락님, 나, 한이, 킨슨. 다른 분들은 조금 다정다감하신 것 같은데 이 내가 호명하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다정한데. 웃겨 이게. 가장 무뚝뚝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8시 40분이네요. 그러면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 또 엄청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어쨌거나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 그리고 저는 희망연대가 뭐 이거 우리 환우들 이렇게 마음을 다듬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이 셀프케어 스타트업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낮 2시는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들어올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뭐 줌을 끄고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시도로 하는 건데 하여튼 응원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석 같이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끌게요. 네. 네. 서포님 다녀오세요.
네, 열심히 서퍼님 할게요. 화이팅! 응원할게요. 화이팅!